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가 있지요. 이제 오늘 밤부터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결과를 압니다. 이틀간 진행이 되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는 아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월 달에 금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는지 6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대입니다. 일주일 전에 70%였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3월이니까요. 4, 5, 6이니까 6월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죠. 유가가 좀 뛰긴 했습니다. 유가가 뛰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4회에서 3회로 바꿨습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2% 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 AI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업의 부동산 이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많이 0.25 최대한 많이 해놓고 봐야 한다. 특히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약간 낮아요. 근데 금리가 4.7%,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5.5잖아요. 5.5. 그러니까 1% 정도는 미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플레이션을 늦출 이유는 없다. 물론 금리 인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까 봐야 될 우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업의 부동산 문제가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늦을 거라는 거죠. 연준의 문제점은 항상 결과가 나온 뒤 대응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서프라임 모기지도 시장에서 계속 얘기할 때 듣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리만브러스 파산까지 가는 상황까지 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옐런 그린스펀 빼놓고는 거의 다 후행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제작전을 1% 내외에서 1% 내에서는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는 4회에서 1회까지 줄였는데요. 이게 0.25씩 4회거든요. 그래서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행이 오늘 17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니온 계좌의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 그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악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미리 예측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기술주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GTC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데요. 이 회의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시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5% 상승했고요. 마감은 0.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요 근래 HSBC나 트루이스트라는 곳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주가가 더 못 가는 건 좀 특이하죠.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서 시간이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은 0.8%, 다우는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는 그냥 행보죠, 행보. 네. 그냥 행보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행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행보입니다. 어떤 것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아래쪽도 벗어나지 않았고 위쪽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소강 상태. 이게 정답이겠죠. 서브텍사드 중진류가 올랐습니다. 82불. 박스권을 일단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잖아도 주거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데 유가마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유가가 박스권을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박스권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거 고점에 여기 고점에 요거 고점. 그래서 돌파하다 말고 하다가 드디어 돌파가 다 돼버린 거죠. 예, 돌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거 때문에라도 오늘 F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시장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38원까지 오른 걸로 알거든요. 지금 어저께 종가가 그저께 그 원달러가 좀 올라서 1330원에 안착을 했었고요. 9원인가 10원 올라서 1330원에 안착을 했고 어저께 또 올랐죠. 어저께도 올랐습니다. 그저께 여기 지금 보시면 1330원가 종가가 30원까지 올랐었고 어저께가 1333원에 마감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얼마까지 갔었냐면 1338원 90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금리 인상하고는 상관없고요. 금리 인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흐름. 뭐 그쪽에 포인트가 좀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달러가 오르고 있는데요. 원달러가 올라도 저 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말짱 의미가 없죠. 큰 박스권을 벗어나야 싸움이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주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그게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어저께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랐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기관의 현물 매수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기관들이요. 2200을 샀습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도 금액이 나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 중에서 영국계 자금이 47%가 됩니다. 47%. 영국계 자금은 거의 한 제가 이때까지 시황 한 20년 동안 보면은 거의 단기성 자금입니다. 한 3개월? 많게는 6개월. 작년 11월에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6개월이면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서서히 나가는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그래서 기관이 어제도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도 기관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기관이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을 하면서 많이 샀어요. 6천억, 5천억, 7천억, 5천억, 2천억, 2천억 이렇게 해서 4천억, 그렇죠? 이게 9천억이죠. 1조 6천억 정도 샀습니다. 뭐 그 전에 매도한 거에 비하면 뭐 상관 아니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갑자기 시장의 방향성을 좀 움직이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가려면 외국인이 팔면 안 되죠. 외국인이 팔면 안 되고 개인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